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도심 지하차도 두 곳에서 모두 5곳의 집안 침하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긴급 복구를 거쳐 14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집안 침하는 지난 5일 내성 지하차도 3곳과 수영 강변 지하차도 2곳으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6일 오전 6시 30분 모두 재개통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가 최근 개통한 만덕 센텀 대심도 공사 이후 터널 상부를 흙으로 채우는 되메우기 과정이 부실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2주간 사고 구간 주변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침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제1만덕터널 내 노후 전선관 안전보강 공사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야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제 시간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로 온천동과 만덕동, 상하행선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 기간 제1만덕터널 통행이 금지돼 운전자들은 제2만덕터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공사는 전선관 탈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은 YES 기술이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창원시장 후보에는 송순호 전 창원시 의원을, 김해 시장에는 정영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행정관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창원과 김해를 비롯해 밀양 등 7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진주시장 후보로는 갈상돈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장이, 남해군수는 류경환 경남도 의원, 함양군수는 서필상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사천시와 밀양시의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밀양시는 이주옥 정무권 예비후보, 사천시는 정국정 최상화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8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던 양산시장 선거에는 김일권, 박대조, 조문관, 최선호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자로 확정됐습니다. 온 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승리의 물꼬를 트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남 교육감 범보수 단일 후보로 김상권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3일에서 4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상권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도 보수 진영의 김영곤, 김상권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분열이 아닌 통합, 경쟁이 아닌 책임을 기조로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6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정치 공방 중단과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물류, 금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2024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력, 협치 법안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만 치중한다면 시민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산시 기능경기대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분과 47개 직종에 331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부산 대표 선수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참가 인원이 적은 직종을 인근 지역과 통합 운영하는 광역화 시행 제도가 도입돼 가구는 김해에서 자동차 페인팅은 창원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대회 기간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네일아트 체험과 피자 만들기 등 시민 참여 부대 행사도 운영됩니다. 경남 거제시가 지역 보건소장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4급 상당 보건소장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다시 원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시가 요구하는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임용 기간은 2년에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행사 연출 총감독에 원일 씨를 위촉했습니다. 원일 총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피리정학 및 대취타 이수자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연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 체육대회와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를 맡아온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 연출을 진두지휘합니다. 원일 총감독은 K-헤리티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며 한국 개최는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산시가 황산공원 전역을 수단하는 친환경 전기 생태 관람차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입된 생태 관람차는 시 관광 캐릭터 뿌용을 형상화한 전기 차량으로 최대 23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관람차는 캠핑장 옆 임시주차장에서 출발해 황산 육교, 중부광장, 파크골프장, 선착장을 거쳐 30분에서 40분 동안 공원을 순환합니다. 운영은 6월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정각에 출발하고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양산시는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일부터 8일 사이 단감 전엽기를 맞아 애문이 고리장님 노린재 적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 기간 부화한 노린재가 새 잎과 꽃봉오리에 즙액을 빨아 피해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잎에는 구멍이 생기고 기형 과실이 발생해 상품성과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시기가 방제 최적기로 특히 전년도 피해가 컸던 과원은 적용 약제를 활용한 초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경상농기원은 또 비예보 시 농기계 전복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작업에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의령군 대이면 한 야산에서 재해 복구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크레인에 소형 굴착기를 고정해 작업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령군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 통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간부 회의에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 통장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재난특별활동비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경남도는 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도의회와 시군과 협력해 지급 대상과 기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해 인재양성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원종하 인제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신인 원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부터 인제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학문적 깊이와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춘 경영과 교육, 지역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인재 양성재단은 대학과 도시 경계를 허물고 도시 전체를 교육과 산업혁신 현장으로 만드는 김해 올시티 캠퍼스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곳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미리 넉넉하게 사두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일부 가짜 뉴스까지 나돌면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규제 유예를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마트 매대에 종량제 봉투가 용량별로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종량제 봉투 대란 얘기가 나오며 종량제 봉투를 들여오면 하루 만에 다 팔렸지만 지금은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대신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 장 한정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사가시고 또 저희들이 또 설명을 뭐 한 석 장 하면 일주일 쓰시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정상적으로 놓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잘 협조를 잘하고. 부산 수영구의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에는 종량제 봉투가 든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생산업체에서 만들어진 종량제 봉투는 이곳에 보관됐다가 중간 배부처를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평소라면 일주일 동안 수영구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7만 5천 장. 하지만 지난 3월 넷째 주는 28만 5천 장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사재기 때문인데 구청에서는 과도한 불안 심리라며 물량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봉투 제작 업체에다가 원료를 쓰레기 봉투 제작과 관련된 원료 확보를 미리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1년치 물량을 전액 다 선 계약을 다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종량제 봉투 재고 확인 결과 현재 확보된 물량은 최소 1년치 이상. 부산시는 수급 관리 체계를 통해 유통 질서를 점검 중이라며 가격 이상 징후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약간 떨어진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구군마다 전부 지금 비상 확인 시스템을 갖춰서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편 정부는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풀어 종량제 봉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해운대 전통시장이 얼마 전 정부가 공인하는 K관광마켓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해운대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전 굽는 소리, 활기찬 분위기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해운대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제 이곳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We know this place from the internet. Everything looks tasty, and we would like to try everything, but we won't do that. It's lovely. It's a nice place. 실제로 부산 관광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4% 성장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도 35% 이상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맛집 탐방을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74.5%가 주요 쇼핑 장소로 전통시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선호도와 잠재력은 해운대 전통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관광마켓 10선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선정된 시장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와 정찰제 등 바가지 없는 시장이라는 신뢰가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의 맛집인 떡볶이집이라든지 전집이라든지 꼼장어집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있어서 내국인, 외국인들이 특히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이 먼저 더 친절하고 더 깨끗하고 바가지 없고 호객행위 안 하는 그런 확고한 시장으로서 만들어갈 생각이고 맛에 좀 더 열심히 충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에 몸은 고되지만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맛으로 성공해야지, 맞죠? 시장도 이렇게 사고 맛있어야 손님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지. 힘이 들어도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요. 해운대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운대 시장을 한국의 정취를 담은 세계적인 관광 코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해운대 전통시장.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경남 고성군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영입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군수를 포함한 다수 후보가 경쟁에 나섰는데요.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본선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역대 8차례 선거 가운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해온 경남 고성군. 이른바 보수 텃밭으로 불려온 지역 정치 지형이 선거 초반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백수명 도의원을 영입해 단수 공천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적을 바꾼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역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후보군을 형성하며 조직력과 기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안방 수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직 이상근 고성군수는 뉴스 호스텔과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최상림 전 군의회 부의장은 의정 경험을, 하학렬 전 고성군수는 행정 경력을, 허동원 도의원은 미래 산업 비전을 내세우며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외교부 출신 양정건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세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정당 구도가 흐려진 가운데 인물 경쟁과 현직 프리미엄이 맞물린 고성 군수 선거.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 본선 구도는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가 태종대 유원지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2024년 현장 조사를 통해 유원지 내 일부 화장실에서 정화조 오수가 방류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지난 1월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유원지 내부 순환도로에 3.1km의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각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영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업은 4월 착공해 올해 안에 조기 준공할 계획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김해 댕댕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시는 3일 가야 테마파크 동측 어방동 일원에 조성된 김해 댕댕파크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원은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52억 원을 투입해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휴게 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개장식에서는 합창단 공연과 반려견 프리스비 퍼포먼스,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해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